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사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자리평 사립학교 만방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하진 박사님을 모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셨죠?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역하고 계신 만방국제학교는요, 어떤 곳이고 어떤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만방국제학교는 중국에 있습니다. 하얼빈시에. 네네. 하얼빈시 하면 꽤 아주 우리 한국인에게는 유명한 학교죠. 그곳에 학교를 설립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잘 충족하면서 운영하는 정규 학교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도의 검정고시 없이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등 전 세계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죠.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과 중국 이외의 한국 학생들, 미국이나 호주나 등등 세계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방국제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 최하진 박사님은 이력이 좀 특별해요. 그래요? 카이스트 공학 박사에 그리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포스터 닥터 과정까지 수료하시고 공부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신데 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어떤 동기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름하여 이제 명품 인생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 라이프라고 하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를 브랜드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품보다 밸류, 가치, 의미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해외에서 교육 봉사를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 전문인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변에도 또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국제 학교가 세워져서 제가 그 캠퍼스에도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이 브랜드 라이프에서 밸류 라이프라는 말씀 참 인상적인데요. 그래요?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해외 자원봉사를 따르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요. 또다시 안정적인 미션 필드에서의 생활을 접고 새롭게 만방국제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데 이 과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중국 법으로. 그래서 전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초청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어디 여행도 떠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과 인격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들에게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제자화하고 이런 일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학생들도 이제 늦다.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접수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얼빈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동토의 땅에 만주 벌판에 무조건 깃발을 꽂았죠. 예, 이름하여 깃발 인생이라고 합니다. 깃발 인생. 브랜드, 제일, 예, 네. 브랜드 라이프에서 밸류 라이프, 네. 미션 라이프를 네네네. 지금 우리가 만나고 네.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제 삶을 표현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적인 그 단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브랜드 라이프에서 밸류 라이프, 네. 즉 명품 인생에서 가치 가치 인생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빨대 인생이 아닌 깃발 인생. 네. 하나님이 빨대 인생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빨대 인생이란 뭐냐면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 네, 네. 예, 이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은 나만의 이기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네. 근데 깃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저는 깃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 설립도 많고요. 네네네. 그런데 네. 대안학교도 많고 만방국제학교의 특징, 네. 차별점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죠. 만방국제학교는 어떤 그 어느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는 아닙니다. 네, 네. 전인격적인 그 발전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신앙도 좋아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앙만 강조한다든지 또 반대 방향에 세상적인 실력만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저는 이렇게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신앙과 실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겸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만의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달라야 돼요. 네. 교육이란 공부란 공부 잘해서 열심히 뭐 수학, 영어 학습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것이 공부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력을 쌓아서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 네. 이게 바로 공부다. 공부와 교육의 개념이 다르죠. 파워를 길러주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이 파워가 어떤 파워냐? 여기에 비밀이 있죠. 네. 네. 그 파워를 저는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네. 네. 스피리추얼 파워, 즉 영적인 예. 파워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이 영적인 파워도 중요한데 사실 또 바디 파워도 영적인 파워를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체력이 안 되면 기도가 네.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쓸 수 있는데. 다른 얘기 할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예. 근데 참 건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 맞습니다. 신앙은 너무 좋아. 네. 근데 건강이 못 떨어져. 맞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바디 파워. 예.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예. 좋아야지 복음이 잘 전도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 파워, 네. 관계 파워라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멘탈 파워. 네. 이 멘탈 파워는 마음의 힘이잖아요. 네. 네. 이게 강해야지만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도전의 인생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뭐가 있죠? 지금 4가지 말씀드렸죠. 네. 네. 브레인 파워. 예, 브레인. 브레인 파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더라도 브레인 파워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네. 예. 그 지혜가 넘치고 네. 그 잠언을 상당히 저희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예.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또 많이 브레인 파워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모럴 파워. 예. 우리가 실력도 있어요. 참 신앙도 있어. 근데 거짓말 잘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럴 파워가 예, 또 예, 상당히 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십 파워. 네.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서번트 리더십이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7가지의 파워가 저희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어떻게 보면 7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한 기둥을 세우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 그렇군요. 음. 최하진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 교육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나누고 최하진 박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학교 만방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하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특별히 네. 이 만방국제학교를 중국에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세우는 것도 어려울 터인데 그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예, 예. 원래 이 만방이라는 뜻이 all nations, 모든 열방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만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선교의 나라, 미션 컨트리가 네.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과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예, 그 인구가 4억이었어요. 지상 최대 미전도 그룹입니다. 네네. 예, 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해외 선교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다음 세대도 사실은 다른 민족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자녀하고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비교적이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죠. 네네. 근데 대부분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네.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민족에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네.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극동방송의 비저너리 우리 네. 김장원 목사님도 일찍 학교 사역에 눈을 뜨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학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6, 3, 3 네. 이렇게 똑같은데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하죠. 가을 학기. 네. 봄 학기에 시작하는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 소문을 듣고 300명. 네네. 예. 야,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몰려와서 경쟁률도 좀 꽤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다 못 받는 것이 좀 뭐, 안타깝죠. 최하신 네. 박사님을 지금 여기서 제가 처음 뵙지만 네네. 얼굴만 처음 뵙지만 사실 네. 여러 가지 평판, 소문,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그러셨어요?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평판이? 예. 뭐, 최 박사님은 저를 네. 모르셔도 저는 최 박사님을 압니다. 네. 아이고야. 예. 만방국제학교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이요. 예,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배양 네. 목표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예수님 닮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야.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파트, 예수님은 100%, 100% 예. 하나님이시오, 100% 인간으로 네네. 오셨고 네.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은 하늘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땅의 문화로 내려오셨잖아요. 네네. 크로스 컬처럴, 네. 다른 문화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글로벌 비전을 갖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to serve. 네. 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e make multicultural global servant leaders. 네. 요게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인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네. More than a school, we are a family. 학교 네. 이상의 가정. 그다음에 네. 선생님 이상의 교사 이상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네네. 그다음에 학생 이상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저희 학교에 또한 매우 커다란 줄거리죠. 네. 인생의 고수를 만나면요. 네. 그 고수를 만나는 순간 상대가 네. 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초라한 걸 느끼는데 네. 지금이 그 순간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네네. 만방국제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철학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거 이게 또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모토만 뭐 찬란하면 뭐 합니까? 예. 실제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모토는 카피가 가능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러나 구체적인 건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네.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를 다 외워요. 네. 왜? 학교 이상의 가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부모 역할과 목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기 이틀 전에 시험을 봐요. PPT, 파워포인트 띄워놔서 학생의 사진을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누군지 이름을 대고 그다음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네. 다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 딱 입학하는 날 첫날부터 감동입니다.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학생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선생님 네. 어떻게 내 이름 아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첫날부터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교육이 아주 쉬워집니다. 네. 아주 쉬워집니다. 마이클 샌더의 교육 네. 방법 중에 하나도 네. 꼭 학생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학생들이 그렇게 네네.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해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비인격적인 호칭을 절대 쓰지 않아요. 야, 학생! 네네. 이런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만 불러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곤란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텝은요. 네, 그 다음 스텝은 또 이제 좀 더 관계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교장실 하면 구중궁궐이에요. 교장을 만날 수 네. 있는 두 가지 타입의 학생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 명예를 올린 학생, 네네. 또 하나는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 네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교장을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교장실을 우유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들어오셔서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대화가 아주 많은 그런 학교, 아주 시끄러운 학교입니다. 예. 저희 학교에 또 핸드폰이 없어요. 네. 그렇기 학교에 때문에 못 가지고 가나요? 절대 못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지만 맡기죠. 아. 네네. 예. 네. 좀 궁금한 네, 게요. 네. 선생님들이 학생 이름을 다 외우고 네. 네. 교장실을 언제든지 네. 밀카페에서 그렇죠.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학생 실례지만 네.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생, 한국 학생, 뭐 다른 외국 학생 다 합치면 1,700명. 선생님들 숫자는 거의 한 300명. 작지 예. 않은 학교죠.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시겠죠? 다 외웁니다. 예? 예. 아니 1,700명을 외우는 건 아니고 예. 유치원 교장 원장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초등학교 교장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초등학교 학생들 다 외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제학교 다 해서 다 외웁니다. 네. 예. 저도 외우는데 죄송하지만 성우라는 그 이름이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이지만 제 학생 가운데 성우가 있었어요. 네. 성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성우다 보니까 네. TV에서는 안 불러주고 라디오에서 불러요. 어떡하죠? 이름 성함을 좀 바꾸세요 이제 예. 배우로. 그러면 또 성이 안시라 안 배우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중점적으로 또 능력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인격적인 예. 대우, 그다음에 네네. 학생들과의 소통, 그렇죠. 중점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또 예, 자기의 예, 예. 네.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우리가 이제 것들인가요? 학생의 신분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이들이 그런데 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흘려버리는 얘기죠. 예. 근데 선생님들이 본이 돼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죽을 각오를 다해서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교사 선언문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본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나도 공부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돼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정말 중국에서 아마 저희 학교 명문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국경대, 청와대학, 미국의 스탠포드, 네. 예일, 듀크, 카네기 멜론 할 것 없이 UCLA 아마 우리 목사님 아는 학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시는 학교. 예, 네.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요. 네. 그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네. 집안의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부모의 관계가 좋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네. 이제 집중력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네. 관계가 그렇게 되면 네. 학생들이 네. 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저절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기독교적 신앙으로 잘 무장돼 있으면 그렇죠. 동기부여는 네. 주님 앞에서 누가 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학교는 또 특이한 게 일주일에 네네. 한 번씩 시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데 네. 아이들에게 경쟁시킨다고 네, 네. 그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시험을 보되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네. 등수를 먹이기 위해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등수를 먹인다는 건 한우에게나 먹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1등급, A등급 네, 뭐 이렇게. 네, 네. 근데 우리 학생들 온리원 다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면 그걸 선을 이어보면 아이의 정서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성적 그래프가 아니라 생활 그래프, 정서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 정서 그래프를 보고 학생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치료를 먼저 해줘요. 네, 예. 네, 네. 마음의 치료를 해주잖아요. 집중력이 자연히 생기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물질적인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네, 예. 네, 네. 이 세로토닌이 머리에 충만하면 공부하지 말래도 잘 됩니다. 지금 영적인 접근과 교육적인 접근 그리고 네. 공학적 접근을 우리가 계속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과학자다 보니까. 예. 예. 오늘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얘기 많죠. 네, 아직 네. 풀지 못해. 그래서 궁금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네. 다음 주에도 한번 꼭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학교 만방국제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하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